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12월이 밝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는요. 예. 음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래봤자 뭐 2022년 붙잡고 싶어서. 얼마나 붙잡겠습니까? 붙잡고 혹시 싶어요. 우리 여도원 앵커는 올해 뜻한 바 다 이뤘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30%? 30%? 네, 목표가 너무 많았나 봐요. 뭐 이것저것. 가장 큰 부장님은요? 목표는 혹시 내년에 수행하시는 겁니까? 그건 실행하시는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약간 의무죠. 아, 인생의 의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가. 올해가? 정말 왜 힘들었는데 힘드셨어요? 장도 안 좋았고 또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성장통 한 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크시려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있는데 하여간 어려웠는데 나머지 한 달 동안에 최선을 네. 다해서 조금 복구해 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아마도 장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네. 또 저는 근데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너무 좋습니다. 차근차근 좀 올라가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어제는 어쨌든 나스닥이 4% 넘는 급등을 보였고 그렇습니다. 뭐 장중 저점 대비해서 뭐 지수 포인트가 뭐 1000포인트 넘게 올랐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예. 시장이 좀 그동안 기다렸던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니까 아까는 오늘은 정말 굿모닝입니다 이런 굿모닝. 얘기도 하시고 우리 그렇습니까? 장도장님 얼굴 피셨어요 하시는데 예, 폈습니다. 사실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요. 버즈미 피지 않아요? 너무 추웠는데 시장 보고 정말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지금 네. 힘이 시장. 났습니다. 예. 시장은 뜨끈뜨끈한 여름 뜨끈뜨끈한, 날씨 네. 보내고 있고요. 우리의 실제 기온은 여러분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어제 혹시 옷 얇게 입고 나가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분들 오늘 더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고요. 예, 또 그거 아시죠? 네. 원래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거 여러 겹 겹쳐서 입어야 더 따뜻한 거. 그 사이사이 공기층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한번 입어볼까요? 아니 이미 지방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 큰 뒷말 하지 않도록 예, 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목요일 특별히 우리 장부서장님과 함께 진행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장우석 부사장님이 방금 전 마감했었던 뉴욕 증시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분위기 전달해 드리겠고요. 목요일 이 시간 심층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부지런하신 가장 먼저 분이에요. 왔습니까? 네. 내 아이의 아버지 부지런하게 예, 움직이시는 그렇습니다. 분. 예. 이분도 올해 열심히 사셨지만 내년에 더 열심히 사셔야겠죠. 근데 아이들을 이분이 위해서. 좀 집이 먼 걸로 제가 예, 기억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먼데 사시는 남쪽. 분들이 일찍 나옵니다. 예, 그렇다고 네. 치고요. 예. 우리도 다 멀잖아요. 우리도 머네요. 우리도 다 동서남북에서 진짜 오잖아요. 먼 데서 오는 네, 사람들입니다. 먼 데서 온 그렇습니다. 사람이 새벽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힘 좀 주십시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죠? 주제부터 네, 한번 봐야죠.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12월부터 금리 속도를 축소 가능하다는 말 한마디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파월의 말 정말 무서웠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지수가요. S&P 500 3.09% 급등이고요. 다우 2.18% 상승, 나스닥이 무려 4.41%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막판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끝에 공매도 분들이 많이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쌤통이다. 쌤통이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하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많이 근데 오르면. 이렇게 쭉 가서 산타랠리까지
보여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타랠리에 대한 얘기 월가에서 없었습니다만, 사실 네.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정점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렇게 떨어뜨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예. 장 부사장님의 바람이 실질적으로 시장에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이제 어제 문수성님과 시장 이야기하면서 문남중 수석. 12월 중반까지의 상승에 대해서는 오케이, 뭐 예, 그럴 오케이. 수 있다. 그러나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탐리 뭐 이런 부분 탐리. 보면은 예. 또뭐 이렇게 강세론자죠. 강세론자. 희망적인 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은 어떤 이슈가 또 언제 돌발적으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 중국 관련해서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봉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좋다고 해도 뭔가 네. 긴장의 끈을 예, 완전하게 놓치면 안 놓지는 되겠죠. 말아야겠습니다. 자, 파월의 말 한마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런 겁니다. 스몰러 인터레스트 레이트 하이크라고 해서 왜 그러죠? 러시아어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아니. 스몰러 여러분들이 인터레스트 듣기- 레이트 하이크. 듣기 편하게 제가 발음한 겁니다. 아 장모님 네. 영어 잘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낮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간 건데 네. 솔직한 얘기로 전주에 똑같이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쵸. 뭐였습니까? FMC 회의록에 나와 있었는데 맞습니다. 파월의 워낙 강성한 발언자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런 겁니다. 뭔가 손 위에 올라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어제는. 마술사였네요. 아니 이게 협성한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매파적에서 약간 분이 바뀌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결론이 뭐냐? 12월 달 금리 인상 0.5%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얘기할 때 고통이 빠졌습니다. 고통. 아 너 이제 시장 뭐 기업 개인들의 고통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한 페인이 빠졌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빠진 걸 보고 놀랐습니다. 깜빡한 건 아니시겠죠? 아 그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 해서 약간의 이제 본인이 갑자기 너무 바꾸게 되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예, 바꿀 수 있는 최대한 바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안 나온다는 분들은요 산타 랠리가 안 나오는 분들은 직접 산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칙으로. 산타. 네, 산타. 저는 그냥 랠리를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산을 타는 일이 네. 반드시 벌어지기를 네.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산은 또 북한산이 좋죠. 북한산 좋은데 네. 제가 한번 가봤더니 너무 산이 가팔라요? 예, 가파르고 네. 험해요. 아 근데 또 그게 루트가 있어요. 가파른 곳에 루트가? 가셨네요. 예, 다양한 힘든데 예, 갔는데 다양한 곳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안 가는 걸로 진짜 예, 생각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실제 사는 말고 예. 시장에서 산타 랠리가 예. 있기를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고용지표인데 ADP 민간 고용지표가 마침 못 나왔습니다. 마침 못 나왔어요. 기대보다 보시는 것처럼 네. 12만 7천 건이 나와주면서 1년 동안에 가장 낮은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나쁜 수가 좋은 거거든요. 그쵸. 약간의 고용지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시장 올라가는 거에 기회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채용을 덜 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정부 고용지표 앞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민간 고용지표 상에서는 매우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 글쎄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금리 인상 어려울 걸로 보인다. 다시 한번 결론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지표는 S&P 500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 저는 이런 흐름 정말 싫어요. 종목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아지는 너무 싫죠 이런 흐름. 하지만 뭔가 뚫고 올라오는 뚫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힘이 느껴지죠. 보시면 S&P 500의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요. 어제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뭐였냐면 너무 고구마 같다 시장이. 답답하다. 네, 답답한데 딱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 200일선이거든요. 한 번에 200일선 뚫고 올라오는데 이 봉을 보시게 되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뭔가 좀 에너지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여름이 아니고 봄에도 여러분들 차트를 요때, 보시면 예, 알겠지만 요때, 200에서는 한번 네, 한번 뚫어내는 했죠. 움직임을 예. 보였지만 그 후에 또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움직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수정해야 됩니다. 왜요? 여름에 8월에는요. 아 여름 말고 봄에. 봄에 여름에는 못 뚫었어요. 네, 근데 이번 맞아요. 뚫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봄엔 뚫고 못 뚫고 뚫고 해서 이번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금리 인상, 물가의 정점을 지났다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네. 느낌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하는 분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네, 가장 긴장하는 분, 공매도 아. 분들이 빠르게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상승을 기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인데요. 맵은 여러분들 저푸른 초원입니다. 그림 저푸른 같은 초원. 집을 예. 지어야죠. 그동안 빠졌던 애플 4.86%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7.67% 올라오면서 대부분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 상승이면 거의 급등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홈헬프드 여기 지금 이 회사가 스팸 기업이잖아요. 예, 스팸 만드는 기업이죠. 왜 하락했을까요? 저 이런 스팸 요새 많이 이런 먹는데. 것들은 보통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가 빠질 때 혼자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에너지 관련 기업이 약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너무 얄미웠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글쎄요 하락한 종목 찾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이런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은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밤 나오는 PC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나오는 공시지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예상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혹시 나오고 있나요? PC가 5%, 5.0%, 지난달 어. 5.1에서 약간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 내려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고용지표 역시 약간 악화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세일즈포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PC가 5 맞나요? 5점, 지금 코어 PC. 예. 어차피 코어. PC는 코어만 보기 때문에 네. 코어가 5.0입니다. 상치가. 근원 근데, PC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세일즈포스 시작이 나왔는데 잘 나왔거든요. 오. 잘 나왔는데 똑같이 다음 분기 전망을 낮추면서 주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발언 중에서 PC 같은 경우에는 9월 6.2%에서 10월 6%로 하락을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페드의 목표치가 2%대인 거잖아요. 2%죠. 그럼 아직 4%의 갭이 남아 있다. 남아 있죠. 좀 아직 좀 멀었네요. 거기 멀어갖고 보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면요. 목표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면 어떨까요? 3%로. 너무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제안을 한번 해서 예,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욕을 먹을 것 페드에다가. 같아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가 뭐 7% 올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0달러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정말 뭐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에 쏙 들어가기를 하는 바람도 예. 가져보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던 시장 상황 쭉 정리해 드렸고요. 네. 잠시 후에는 미래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이분 볼 때마다 항상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대단합니다. 듭니다. 저도 좀 본받으려면 반이라도 따라가야 하는데 성실하죠 이분이. 근데 모든 면에서 다 성실하신 것 같아요.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12월이 밝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오늘은 그래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렇죠. 좋네요. 네. 엄청 급등한 시장을 아침에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뭐 새벽부터 보기는 했죠. 그래요? 네, 새벽부터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파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있었기 파월 때문에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잘 못 주무셨겠군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2월에 들어가면 연말 랠리 또는 이제 산타 랠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파월 랠리인가? 라는 파월 랠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시장의 분위기가 파월 발언 전후 그리고 이제 2시쯤에 베이지북이 발표된 이 시점까지 그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까 어떤 분도 환율 왜 이래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환율이 지금
달러원 환율만 보면 1,300원까지 지금 역외 위안화 환율이 역외 원화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화됐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그 실제 이번 한 달 동안 그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그 역외 쪽으로 많이 그 달러 자금의 흐름이 움직여 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일단 MSCI 전 세계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아는 더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요?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라든지 또는 MSCI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수 뭐 이렇게 보면 이것들은 10% 넘게 올랐어요. 네. 거기는 이제 정도의 강력한 영향이었군요. 그렇죠. 환율이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환율이 그렇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전은 역시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완화, 기대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지난밤에 파월이 또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움직임들을 이번 달에 잘 이어갈지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아주 좋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빠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성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지금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인도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인도요? %였어요? 반토막이 났거든요. 2분기에 13% 넘게 성장을 했었는데 3분기에 6% 성장세를 보였어요. 이유가 뭐죠? 야.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자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밤에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2.9% 이제 수정치가 원래 이제 최초 2.6% 정도였고요. 뭐 좀 잘 나온 것 같고, 근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은 좀 다른 온도 차를 좀 보이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어젯밤에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착륙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서 만약에 생각 이상의 속도로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보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착륙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어제 밤에 했던 발언 중에 뭐 이미 다 아실 거지만, 근데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과거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성급하게 그 인플레를 잡고자 했을 때 기준금리를 확 올렸다가 또 다시 확 낮췄다가 그런 역사적인 과오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시 하지 않겠다. 그거는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할 때까지 우리가 연준이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매파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시장이 원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했다. 이상의 라고 답변이었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동안 사실 뭐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약간 좀 스탠스가 완화된 모습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졌던 파월의 발언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약간 온화하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파월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 1년의 이런 사태들, 그러니까 나오는 지표들을 좀 보면 분명히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IT, 특히 테크 업종의 그 정리해고 규모가 6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2008년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발표가 됐던 게 부직, 졸츠가 발표가 됐었고, 요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1,070만 건이었는데 지금 1,030만 건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민간에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도 일단은 시장 예상보다 크게 급감하는 그렇죠. 모습을 좀 보이면서 고용 시장이 약간 좀 경직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목요일 날 매주 네, 발표가 오늘 되니까 나오죠. 네, 네. 오늘 밤에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체크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요즘에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경기는 좀 뜨거운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해서 여지는 좀 남아 있기는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11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그러면 최종 금리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원래 내년 중반쯤에 한 5.2%까지도 봤었는데 지금 상당히 한 5%까지 좀 낮아져 있는 시점.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 시장은 5%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가 정점에 와 있고 피크아웃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점진적으로 시장은 그러면 이제 금리가 정점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하로도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가만히 이제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가 크게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해서도 보면 이제 크게 변동폭이 발생했는데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올해 4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20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네, 뚫었습니다. 네, 뭐 이게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만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그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 큰 크래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점진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네. 뭔가 안 좋은 게 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안 좋은 거요? 네, 뭐 오늘 뭐 PCA 있죠. 발표 있다고 하고 뭐 CPI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지. 물가가 다시금 올라갈 그 상황은 그렇게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예, 추세적으로 그렇죠.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죠. 유가잖아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 가격이 되게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는 기대 인플레이에 아주 높은 민감도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유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그 10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오펙이 11월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 정도 규모의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배럴당 7, 80달러에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던 그 전 수준가들이 이제 일단은 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연초 수준으로 많이 회귀를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실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또 가격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가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인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레벨이 높잖아요. 네. 높죠. 이 높은 금리 레벨이 이제 중요한 게 얼마만큼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은 따릅니다. 네,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장난 아니잖아요. 이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는 속도가 요즘에 신용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한 7, 8%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뭐 몇 가지 우대 금리 넣는다 하더라도 6% 중후반 정도라고 하니 이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존이 채권 발행을 했거든요.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2%였어요. 근데 지금은 5.6%입니다. 이것도 지난달에 6%대여서 소폭 내려온 거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단에서 보면 이자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상쇄시키는 게 결국에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고용 쪽에서의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발표된 이제 3분기 GDP 수정치에서도 3분기에 기업 이익들이 좀 감소를 했네라고 하는 부분이 공식화됐고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어차피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높은 금리 수준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 가게라든지 또는 한계 기업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정리해고나 이런 고용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가 실업률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이익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기업 이익이 둔화가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1980년 이후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던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한번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통계를 내 보면 네. 이 침체 구간에서의 기업들의 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향후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기업 이익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올해의 연준의 이러한 긴축의 행보는 40년 만에 맞아요. 가장 강력한 네, 그렇죠.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쵸. 각도가 아주 장난 아니죠? 네. 한번 자료 화면을 있어요.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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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두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1983년 이후에 긴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긴축 정도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이제 올렸느냐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요. 이 긴축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2015년에서 18년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긴축을 했던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했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로 또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죠. 이거는 거의 한 그 3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올해 9개월 동안 거의 그 375bp나 올렸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던 게 2004년에서 2006년에 있었던 거였고, 이게 425bp였거든요. 저 때는 되게 길고 그렇죠. 높게 이것도 한 2년 정도 시간은 돼요. 2년 정도 시간은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스탠스도 있었어요. 아,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걸 공식화해 준 게 지난 11월 FOMC 회의였고요. 이제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요 기간이 이제 얼마만큼 될 거냐는 일단은 이제 남겨진 숙제인 것 같고요. 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빌어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좀 발언들을 한 사람들이 있죠. 브로더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24년까지는 네, 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구조가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당연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 12명의 FOMC 회의가 12명의 투표권이 있거든요. 7명의 연준 이사들 그리고 5명의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근데 그 5명 중에 1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갖습니다. 당연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도 일단은 제약적인 정책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좀 여유를 갖고 2024년 이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걱정해야 될 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항상 그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닝스콜이라고 하는 행사를 갖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향후 전망에 대한 또는 지난 분기에 대한 리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세션과 관련한 언급을 계속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데믹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올 2분기와 지난 3분기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 리세션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기업 이익이에요. 기업 이익과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시장의 잠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세션도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경기 침체가 좀 약하게 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쏠리고 있어서 시장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만 좋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분기에 봤을 때는 확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조한 성장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대의 성장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3%. 심각해요.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대 초반 그런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경기 침체가 발생했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중국이라고 하는 이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소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곳이 침체가 혹시나 발생하더라도 그 다른 부분의 수요와 성장 부분을 중국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가 그렇습니다. 커버 안 되나요?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인도를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해주시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럴 그 정도는 아니다. 영향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서, 근데 분명히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조는 좀 밝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번 달 들어서 어떤 기조를 밝혔냐면 위드 코로나로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의 소요 사태, 노이즈가 좀 발생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양회 전후, 내년 3월 전후니까요. 그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명확한 플랜을 좀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유가와 관련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계속해서 유가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 일단 결국에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단의 요인들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스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거는 그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가격 상한제 도입이에요. 이거 이제 EU하고 G7이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뭐 추가 감사 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2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 정도로 일단 어느 정도 좀 컨센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올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2억만 배럴 이상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 규모는 1980년대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그렇죠.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 요걸 이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70 내외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백악관 브리핑이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가의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플러스 요인과 라고 마이너스 생각됩니다. 요인이 굉장히 혼재돼 있는데 이 네 혼재돼 가지 중에서 비중으로 따지자면 뭐가 가장 유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중국이죠. 중국 이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중국입니다.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어도 중국에서 봉쇄해버리면 여기에 따른 또 그렇죠. 유가의 하방 압력이 더 커질 네. 것이다. 근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3%, 4%대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그 록다운이나 이런 부분들 코로나와 관련한 조치들을 언제 푸느냐 시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보수적으로는 한 4, 5%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6%대의 성장세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성장 동력은 좀 둔화가 된 게 맞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네. 지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늘 강조드리지만 내 아이의 아버지 어깨가 참 무거우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시려면 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한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네. 일단 12월이기 때문에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12월 캘린더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복잡하죠? 많아요? 네. 저희 홈페이지 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일단 당장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돼요. 11월 달.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 가면 PCE 물가지수와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요것들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요거 좀 보시고 내일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다음 주 초반에는 아마 이 유가와 관련한 이슈들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 가게 되면 FMC 회의가 수요일 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네. 완화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FMC 회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포인트는 체중 금리에 대한 레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갈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기에서의 논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전망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주로 가면 거의 이제 시장 거래자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도체 보면 그 국내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 하반기에 50% 이상 감익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뭐 힌트 주신 거예요? 지금 약간 바이크론 이런 식으로 발음하셨는데 아닌 제가요? 거예요? 마이크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차피 배당이에요. 근데 그쵸. 올해는 배당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난 그 3분기에 그 미국의 헤지펀드 대형 헤지펀드들이 담았던 특히 워렌 버핏이 담았던 종목들 중에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은 고배당주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원자재 이런 실물 자산 ETF를 그러니까 해외 ETF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 세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PTP라고 해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매도 금액 뭐 손실이 났든 손이익이 났든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혹시나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30일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늘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아이가 4명입니다. 우리 김석환 의원님이 올해 또 한 명의 넷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세상에나. 올해 네. 연말이 참 풍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요즘 가전제품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참 좋아졌죠?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올릴 차례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 습관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에서도 따뜻한 옷으로 체감 온도 올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도 뽑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아이고, 아유 이게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방치하면 안 되죠. 뭉치고 뻐근할 땐 히트맨 스포츠 크림. 운동이나 야근 후 몸이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온열 효과와 함께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뜨끈뜨끈한 게 오래 가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한데. 뭉치고 뻐근할 때 발라주세요. 히트맨 스포츠 크림. 네이버에서 히트맨 스포츠 크림 공식몰을 검색하세요. 네, 요새 제가 어깨와 등이 좀 뻐근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근육 이완 해주는 게 약간 쿨링 효과 있는 게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겨울인데 그거 바르면 또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네, 추위도 화하죠. 예, 네. 좀 약간 막 상쇄시켜주고 하는 근육도 풀어주고 할 때 히트맨 스포츠 크림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 근육이 뭉치는 게 혹시 그 뭐 큰 변화, 뭐 나이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거가 곧 임박해서 그런 거가 아닌지. 왜요? 제 나이가 네. 어때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말 되면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뭘 고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흔이 돼도 저는 마음은 20대인 것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 같이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부사장님은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수십 미국 주식을 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네. 죄송합니다. 가장 어르신을 네, 모셔두고 네. 제가 별말을 다 했습니다. 결례죠, 결례. 큰 결례를 넘어가죠, 했네요. 빨리요. 우리 일사후퇴 경험하신 우리 이항영 위원님. 자, 어제 시장이 엄청 올랐어요.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아시다시피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그쵸, 그쵸. 그 말을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특징이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도 있을 텐데 보나마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번역기를 돌린 걸 보여드렸는데 네. 말을 아주 현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냉정히 보면 지난번에 연준에서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에서 일문일답했잖아요. 전 똑같은 걸 하나도 못 느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블러드 총재 이런 형들은 약간 뭐 조금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그 금리 내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다음 달에 금리 이제 속도 둔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맞서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지금 전투 태세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블러드 이분보다는 약간 좀 나는 좀 달라 입장이. 그리고 지난번이랑 똑같대. 그거 했거든요. 그 한마디 오늘 결국 나스닥은 4%, S&P 500은 3%, 다운이 2%, 2, 3, 4가 난 겁니다. 오늘 2, 3, 4% 올라간 것을 그리면 되겠고요. 이 그림만 잠깐 보시면 요 발표하는 순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여기입니다. 여기요. 미국 동부 시간 1시 반이니까 우리 시간은 뭐한 2시 반, 3시 언제부터 쭉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직역을 했어요. 약간 번역기도 돌린 다음에 약간 만졌는데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풀 센턴스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결론만 보면 되죠, 뭐. 결론은 금리 인상 뭐냐면 속도를 완화하기 금리 인상 타당하잖아요. 속도를 슬로우할 수 있다. 그 조급해서 이제 12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오늘 기술주가 5%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죠. 많이 떨어진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뭐. 테슬라죠, 뭐. 테슬라가 7% 올라가고 제일 덜 빠진 게 뭐예요?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이 한 3% 올라갔을 거고 2, 3% 올라갔을 거고 그보다 더 많이 빠진 거 어이없게 많이 빠진 거 저랑 어저께 부사전에 다른 방송에 얘기했던 다른 그 회사 있잖아요. 어이없게 빠지면서 나스닥 S&P 500에 거의 50% 더 빠지면서 제가 그런 거 쉽지 않았다. 그게 오늘 5, 6% 올라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거죠.
제가 여기 화살표를 표시해 드렸어요. 금리 10년물 금리가 또 연설 내용이 알려지기 또 멘트가 나면 또 훅 떨어졌어요. 저렇게 차트로 보니까 진짜 완전 급락이네요. 이걸 제가 또 찾아오잖아요. 차트를. 제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아니, 이거. 숫자로 보면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차트로 보니까. 3.6%대 다시 진입한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던 수치인데 그쵸. 설렁설렁해서 3.7을 오늘 뭐 이렇게 3.8까지 갔었거든요.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또 이 양반이 훅 내려가는 모습 오늘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정책 금리의 기대 정책 금리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페드 워치 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옵션 거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역으로낸 금리예요. 이게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오늘이에요. 제일 여러분 자세히 보신 건 파란색이잖아요. 네. 파란색 진하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오늘이거든요. 오늘이요. 훅 내려가는데 보시면 어제랑 오늘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내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50pp 금리 인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5%가 넘을까 말까 뭐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지난번에 점도표보다 약간 올라갈 한 단계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75, 4.9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과 차이가 그제와 다른 것은 2023년 이후에 그러면 좀 많이 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까지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만 재확인됐다. 형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라는 정도로 오늘 급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방송 보시는 분이 오늘 또 2만 명 넘으셨네요. 축구가 이제 많이 끝나가는 모양이죠 벌써요. 시장 또 좋아서 궁금해서 시장이 들어오신 것 그러네. 같아요. 장우석 부사장도 나오시는 걸 다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겸손을 장착하셨어요? 장우석 부사장님이시면.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만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훨씬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달러랑 금리예요. 금리. 특히 우리 한국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달러입니다. 달러. 그렇죠. 달러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1,150원, 60원, 20 하다가 지금 1,450원 막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1,500 가네, 600 갔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300원 초반 중반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등했지만 하는 건데요. 이건 월스트리트 달러 인덱스 약간 개념이 다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11월에 4.2%나 떨어졌어요. 근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 이게 최고점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고점 이게 보면 월스트리트 인덱스는 105 정도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 114, 115 정도 나옵니다. 오늘 아마 104, 106 정도까지 떨어졌을 텐데요. 이게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하세요. 10월 말과 11월 초입니다. 이때가. 그때가 또 언제냐면 빅테크들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을 때예요. 그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거가 달러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것들과 그대로 노출된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손해봤고 이익이 어느 정도 손해봤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이것들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2024년 3년까지 달러의 강세가 더 이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가이던스가 온전히 반영됐단 말이죠. 요번에 최근 들어서는 리테일들이 다 좋게 나왔지만 빅테크까지만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형편없게 나오면서 주가 안 좋았던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때가 딱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달러의 인덱스가 최고점이었을 때 요 시점. 근데 이게 내려가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내피셜인데 1월 말부터 1월 한 3주차, 4주차, 1월 4주차, 2월 초에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요. 완전히 이게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달러가 지금 다들 강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금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때문에 영향이 가장 컸던 것들. 일반적으로 보면 S&P 500은 달러가 1% 올라갈 때 S&P 500이 0.3에서 0.5%가 이익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0.5%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달러가 1% 올라갈 때. 반면에 달러가 1% 내려갈 때마다 이익이 0.5% 늘어나는 거예요. 빅테크들은 일반적으로 5에서 6%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이번 분기만 보더라도요. 실제 발표된 실적, 3분기 실적에서 이익은 6에서 8%까지 이익이 감소 효과가 있었어요. 빅테크가 거의 대부분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반대로 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걸 보면 반대로 풀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경기의 요인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에 차질 다른 거 있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미국의 소위 IT 쪽 있죠. IT를 비롯한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이익의 4분기 실적이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 많게는 마이너스 5%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화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비트코인은 왜 왔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11월 특히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만큼 빠졌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금은 또 상승했어요. 금은. 그래서 금과 은은 올해 들어서 11월에 반등한 숫자가요. 금은 그 2021년 5월 이후가 되겠고요. 이 은 같은 경우는 2020년 겨울 이후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형적인 비트코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달러가 좀 약해졌지만 또 금값이 올라와서 또 상쇄되는 것들. 그래서 늘 어떤 금에 대한 것은 어떤 투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역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꼭 갖고 가시는 건 특히 어르신들은 매달 금 좀 갖고 가라는 얘기는 저는 뭐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두 분보다 나이가 제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금은 좀 갖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표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실제로 보면 오늘까지 이제 그 파월 의장 형님의 얘기는 다 끝났고 실제로 오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약간 짜증났죠. 어찌 보면 좋지만 좋은 거죠. 네, 2분기에 GDP가 났는데 리바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2.6에서 2.9로 올렸어요. 네,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 리세션 얘기를 여기서 아무리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오늘 베이지북이 공개돼 있잖아요. 베이지북에서는 이거 지금 리세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엇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고용이란 말이죠. 고용. 그 이거 보면 고용 보고서에 보면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12만 7천만이 나왔는데 전망은 2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2021년 1월 이후 최저가 났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 사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고용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 여하튼 신규 일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생각보다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밤이죠. 한국 시간 내일 밤에 될 고용 보고서도 약간 우리는 역으로 보면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떨어지길 원하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말이 헷갈립니다 이게요. 예. 그걸 원하는 거죠. 예, 원하는 거죠. 예. 저는 원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가 원하겠어요?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롬 파월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의 증가세가 주나 이런 거가 지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오늘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점. 다만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나왔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는 역시 파월 의장님의 한마디 더 컸다라는 점 분명하죠. 또 12월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쭉 봐야죠. 네, 맞습니다. 12월이 이제 11월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 의미 있는 게 10월, 11월 두 달 연속 올라가는 또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요. 10월 중순에서의 이제 그 저점에서 두 번째 제대로 시도하는 거죠. 6월 달에 반등은 8월 달에 처참히 실패했고요. 이번에 12월에 시도하면서 일단은 이제 어떤 20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이제 멀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12월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얼추 보더라도 이건 매달에 3대 지수 플러스 러셀까지인데요. 좀 플러스가 많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별 상승 환율을 보면 실제로는 역시 60에서 70% 정도까지 특히 러셀 2000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1988년인가 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83년인가 언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큽니다. 다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이건 생긴 일이 어느 정도냐고 볼 텐데요. 다우는요 1896년 이래 71% 확률로 올랐고요. 12월 한 달 동안요. S&P 500은 28년 이래 73% 상승 확률 올랐고요. 나스닥은 71년, 러셀은 87년이네요. 그러면 평균 60에서 80%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이걸만 보면 뭐 어쩌다 할 수 있겠지만 동일 시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동일 시간. 동일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30년만 보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보다 있죠. S&P 500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언제부터냐면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보시면 돼요. 생스기빙 다음부터 연말까지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보면 이 나스닥보다 S&P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S&P보다 다우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거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오늘 느낌 보면 아 내가 물린 주식들 엄청 더 사야겠다. 물린 게 뭐예요? 성장주에 집중돼 있잖아요. 뭐에 물려 있어? 3번, 4번 주식에 집중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사랑하는 제가 또 제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오늘 7, 8%확 올라갔어요. 기분이 좋지만 그게 엄청나게 앞으로 크게 올라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안배를 하셔야 돼요. 분배. 그래서 분산 투자가 진짜 생명줄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우, S&P, 나스닥 순서대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 여돈 앵커한테 질문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못 맞히셨는데 다우주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뭐겠어요? 저 양심 선언할게요. 자료 봤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시간 없으니까 바로 3대 지수 얘기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그 기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잘 올랐더라고요. 역시. 홈디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레이션이 합병되면서 이거는 없어졌어요. 나이키도 있네요. 나이키도 있죠. 그래서 IT가 여기 없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치주가 됐건 여러분들이 안 갖고 계신 쪽으로 좀 꾸준히 갖고 가시라. 오늘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2월 초를 맞이해서 그동안의 역사적인 흐름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와, 오늘 시장 좋아서 좀 기분 좋게 하루 출발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좋고요. 다음 주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배경은요? 한번, 예, 이유는요? 공매도의 커버. 네. 쌤통이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뭐 계속 유지해서 다음 주에도 네. 이 시간에 급등한 거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홀로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